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민사소송 기간에 관한 얘기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지켜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간은 꼭 지켜야 될 기간이 있는데 어떤 기간은 또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기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민사소송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어떤 날로부터 2주 아니면은 30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이 1일인지 내일이 1일인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2주라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몇 시까지가 기간의 마지막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항소장 제출 기한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잖아요. 내가 오늘 판결문을 받았으면 내일을 하루로 해서 내일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산을 해서 14번째가 되는 날에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이죠. 그날 밤에 자정 직전까지가 2주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로 그냥 통일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헷갈리시면은 달력을 직접 보고 하나씩 카운트 하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지금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전자소송 그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인증서를 로그인한 다음에 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법원 방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원마다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류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보통 1층 아니면 2층에 있는데, 준비서면 같은 경우는 대개 두 부를 제출을 하거든요. 판사님의 기록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상대방한테 보내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식으로 두 부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한 부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헷갈리니까 그냥 언제든 두 부 준비해 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제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1시간 휴가 내고 6시 전에 가서 제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6시 안에 내가 법원에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법원이 영업시간이 다 지나도 언제나 당직실에 사람이 있거든요. 당직실에다가는 24시간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원의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12시 전에만 당직실을 찾아가셔서 거기다 제출을 하시면 12시 이전에 접수만 하면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한 게 되거든요. 영업시간이 지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법원에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기 쉽지만 깜깜한 법원 건물이라도 그 입구에 가면 당직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대충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서 가시면 당직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법원의 부서가 여러 개인데 어디를 적어서 보내면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헷갈렸었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보낼 때는 준비서면 같은 경우 준비서면 위에 사건 번호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서면 제일 마지막에 제출하는 사람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거고, 법원에서 서류 봉투를 뜯어 봤을 때 거기에 사건 번호하고 이름이 써 있으면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류 봉투에다가는 법원의 대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중앙지방법원 인터넷 사이트 대표 주소를 적으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등기로 보내면 다음날 도착을 하니까 기간이 있으신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고 우편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에 문제가 되는 개별적인 기간들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원고가 소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걸 보고 피고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피고는 그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그대로 원고 승소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라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항소 기한이나 뭐 상고 기한처럼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막 모든 게 다 끝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상에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민사소송법상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고,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면 피고가 그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소장을 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될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돼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가 되고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히거든요. 변론 기일이 잡힌다는 건 정상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날 법원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판사님한테 손을 들고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가 되고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너무 걱정하실 기일은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그 30일에 쫓겨가지고 너무 서둘러가지고 변호사를 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일은 아니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구해도 늦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항소기한 상고기간인데요. 항소기한 상고기간은 판결문을 내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라고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우편으로 내가 판결문 받았다 그러면은 우편으로 받은 날이 되는 거고, 전자소송으로 내가 판결문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그 날 확인한 게 됩니다. 우편 받은 날, 내가 판결문을 전자로 확인한 날, 다음 날이 1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14번째가 되는 날에 23시 59분 59초까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은 앞에 말씀드린 그 답변서 제출 기한과는 다르게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기간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간이고, 이거를 넘겨버리면은 거의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소송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항소를 안 하고 아니면 상고를 못 하고 그냥 거기서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기간, 상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강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은 판사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끝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이나 강제 조정 결정 이런 거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어는 다 다르지만 셋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원고나 피고나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주어지고, 원고와 피고가 다 그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게 판결문이 돼서 모든 소송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판사님이 판단을 받아보겠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를 해야 돼요. 항소기한이랑 상고기한과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2주 동안 이의를 하지 않으시면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버리고, 이거는 뭐 항소할 수도 없고 상고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냥 모든 소송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화해 권고 결정, 강제 조정 결정,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우편으로 제출하면은 길게는 4일까지 그 우편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랑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인데요. 그 사실은 이제 1심 끝나고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으로 갈 때 항소 이유서의 제출 기한이라는 거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20일 또는 30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소 이유서, 2심을 말하는 거예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 급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소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몇 달 제출 안 해도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 좀 늦게 잡힌다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뭐 효과가 있을 뿐이지, 항소 이유서를 심지어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상담을 여러 번 받아보시면 찾아봐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고 이유서, 그러니까 이제 2심이 끝나고 3심으로 올라갈 때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경우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은 내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 기록 접수 통지라는 것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상고심 기록 접수 통지라는 거는 기록이 상소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이 그 기록을 받으면 기록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상고를 한 사람, 그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상고심 기록 접수 통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고 이유서는 이제 그때부터 20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상고 이유서는 상고심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고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보면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이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담하신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고 이유서를 그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고심이 기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과는 다르게 3심 대법원의 상고 이유서 제출한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